자, 이번 시간은 20페이지 제2절 토지의 등록. 자, 전 시간에 이제 용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굉장히 민법처럼 개론처럼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아마 쫓아오는데 그렇게 아마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제2절 토지의 등록이죠. 제2절 토지의 등록. 자, 여기서 한 6, 7개 나옵니다. 이 안에서 6, 7개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쓸게요. 그냥 편의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한다? 등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또 토지 등록의 제 원칙에 보시면 등록의 원칙, 신청의 원칙, 국정주의, 직권주의, 특정화의 원칙, 공시 공개의 원칙, 공신의 원칙 6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적으로 이 토지 등록의 제 원칙 중에 현재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신의 원칙, 6번째. 공신력은 지적뿐만 아니라 등기 모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등록의 제 원칙이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현행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다? 공신의 원칙이다.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꼭.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모든 영토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얘를 토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토라 함은 한반도하고 플러스 무엇이다? 부속 도서, 섬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 도서다 이겁니다. 뭐는 아니라 그랬어요? 바다는 등록이 안 된다.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 공부상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한 그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 그래서 필지란 무엇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마지막 질이 중요하죠. 토지의 등록 단위.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필지가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획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국토교통부령이다. 그럼 X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에서는요. 뭐 다른 문제에서는 뭐 공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은 뭐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지적에서는요. 국토교통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그냥 토지의 등록 단위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구획된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다 이거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대통령령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일필지로 우리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일필지 단위로 우리가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요.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서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일필지로 할 수 있다. 4가지가 일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반도 어때야 된다? 연속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지반도 연속이 돼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소유자도 동일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도 동일해야 돼요?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줄이 나와 있잖아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일필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지번 오른쪽 페이지 표 보세요. 지번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으로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서 리동의 개념은 법정동이더라 이겁니다. 법정동. 그 행정동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화곡동이라고 하는 법정동이 있어요. 화곡동이라고 하는 법정동이 있는데, 이 화곡동을 행정의 편의상 본동,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만 나눠놨잖아. 근데 우리가 화곡동이라고 하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화곡 1동, 화곡 2동 해가지고 여기서 1번부터 100번까지 부여하고 또 여기서 1번부터 100번까지 부여를 하게 되면 동일한 화곡동이라고 하는 법정동 안에 동일한 지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지반도 어때야 되냐면 연속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한 필지가 돼요. 지반이 서로 연속돼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천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는 지반이 하천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한 필지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가 소유자가 A고 여기가 소유자가 A이어야만 이렇게 A로 합쳐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소유자가 A고 여기는 소유자가 B면 이것은 합칠 수가 없어요. 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용도도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지목이 어때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가 지목이 전이고 여기도 지목이 전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이렇게 지목이 전으로 이렇게 딱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목이 전이고 얘는 답이라고 하면 용도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한 필지 성립이 안 돼요. 자, 지금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합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을 하면 합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결과적으로 뒤에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기타적으로 축척이 어때야 되냐면은 축척도 동일해야 될 것이고요. 등기 여부도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축척이 동일해야 될 것이고 등기 여부도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축척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도 두 개를 그릴게요. 지적도 두 개가 있는데 도면이 이렇게 두 장의 도면이 있는데 이쪽의 도면은 1200분의 1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축척이 600분의 1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는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없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축척이 1200이고 여기는 축척이 600이기 때문에 축척이 동일하지 않으면 한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600을 1200을 얼마로 600으로 축척을 바꾸면 이제 그때는 합칠 수 있겠죠. 이렇게 합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축척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 축척 변경은 경계점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필지로 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지 않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도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끼리끼리 합칠 수 있다 이거야. 끼리끼리. 두 필지가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고요. 등기가 되어 있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또한 등기가 안 되어 있고요. 미등기 토지죠. 여기도 미등기, 여기도 미등기. 그러면 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다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는 등기되어 있고 여기는 미등기가 되어 있다면 얘는 안 됩니다.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과 물은 합칠 수 있고요. 기름도 합칠 수 있지만 물 합칠 수 있고요. 기름 합칠 수 있지만 물 못 합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인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 규정을 우리는 일명 이쪽을 양입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이 되고 소유자도 동일한데 용도가 달라요. 이럴 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양입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다. 양입지 의의 볼게요.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되지만 마지막에 뭐가 달라요? 용도가 같지 않더라 이겁니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그때 그 종된 용도의 토지를 보통 우리가 일명 양입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입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얘가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화곡동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화곡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화곡동을 많이 쓰는 거예요. 편하니까.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두 필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안에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두 필지가.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요건 볼게요. 요건. 일단 의의를 보시면 일단 요 두 필지는 지번 부여적은 같죠. 서로 붙어 있으니까 집안도 연속되어 있죠. 여기는 소유자가 A고 여기도 소유자가 A야. 그럼 소유자도 동일하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용도가 같지 않다 이거죠. 여기는 용도가 과수원이고 여기는 용도가 유지다. 그럼 용도가 지금 다르잖아. 자,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과수원이라고 하냐면은 사과, 배, 호두, 감, 귤, 밤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과수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곳. 그 물이 어디서 고여 있어요? 저수지, 댐, 연못, 호수, 소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목을 유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경우에 이 과수원을 주된 용도의 무엇이라고? 과수원을 주된 용도의 토지다라 하고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라고 했을 때 이 유지를 과수원에 무엇을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몇 필지로 하겠다? 한 필지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일명 우리는 이것을 양입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한 10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시험에 출제돼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토지에다가 편입을 시키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의 토지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여야 한다 이겁니다.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 그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토지에 무엇이 되어 있거나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 두 개 지금 붙어 있죠? 접속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과수원이고 얘가 유지면 둘러싸고 유지를 이 과수원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둘러싸고 있더라 이겁니다.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과수원이고 여기 유지니까 이것과 다른 용도인 유지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양입의 무엇을 요건을 갖추면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다가 편입을 시켜가지고 일필지의 제한 용도가 다르지만은 주된 용도에 편입을 시켜서 한 필지로 하겠다. 이게 바로 양입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 해서 다 양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입에 제한 사유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세 가지의 제한 사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대인 경우 종된 용도에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 경우 대. 이 대는 어떤 것을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대라 하면 어떤 것들이냐면요. 영구적인 건축물들,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이라든지 뭐 숙박용 건축물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지목이 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이 이렇게 부지가 있어. 주거용 건축물은 지목이 무엇이다? 대다 이겁니다. 이 대는요. 면적이 크거나 작거나를 따지지 않고 이 과수원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양입의 제한으로 지목이 대인 경우는 별도의 필지를 구획하라고 제한 사유에 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냥 한 100평 정도. 제곱미터로 따지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정확히 330이면 들어가요. 근데 330을 초과하면 양입이 안 된다. 331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토지의 면적의 몇 퍼센트? 10%를 초과하면 양입이 안 돼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양입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다시 들어보면 여기에 종된 용도의 토지에 주된 게 과수원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목이 대가 있다. 이 대는 양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수원이 있는데 두 번째 이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유지의 면적이 330이면 양입이 되지만 331이니까 330을 초과했으니까 양입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보면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인데 여기에 유지의 면적이 101이면 10.1%잖아. 10.1%. 10.1%에 해당이 되니까 10%를 초과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 과수원에 편입이 안 되고 별도의 필지로서 구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입지에 대한 것도 양입에 대한 것도 양입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아요. 지적은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본서에다가 기출문제만을 가지고 이 기본서에다가 뭐를 그려봐요? 밑줄을 그으면은요, 다 거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만큼 기본서만 잘 충실하게 보시면 12문제를 다 못 맞더라도 10개, 11개. 10개, 11개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조사 등록. 이번에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를 이어와야 되는데요. 자, 국토교통문제 여기다 다시 쓸게요. 제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이제 지적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모든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는 것이다? 국장이더라 이겁니다. 저것을 시도지사로 표현한다라든지 소관청이라고 표현하면 X. 자, 전 시간에 제가 시도지사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승인권자로서만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에 등록의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자,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이거를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4번 정도 썼습니다. 4번 정도. 자, 지적에서는 이 등록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등록사항. 자, 등록사항에는 3가지가 있더라. 이건 3가지. 첫 번째,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기타적인 내용. 자, 토지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러한 6개의 토지 표시사항을 어떻게 이러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을 하고 말소를 하는 것을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무엇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요. 일반적인 토지 이동 신청은 60일 이내 합니다.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았으면 이 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 예전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가로넣기. 이렇게 4개의 가로넣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문제가요. 가로넣기도 많이 나와요. 왜? 더 이상의 낼 게 없으니까 가로넣기 내는 거예요. 가로넣기를. 이제 진짜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데 좀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몇 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몇 개인가.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비법인 사단 재단이다.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누가? 대표자.
대표자 또는 누가? 관리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소관청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관청은 신청을 받으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하잖아요? 신청을 안 했더라 이겁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해서? 직권에 의해서 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떻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이라는 편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요.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결정에 대한 내용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잠깐 오른쪽 문제를 잠깐 볼게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옳은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1번이 맞거든요. 1번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한다? 결정한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그 다음 왼쪽 페이지 다시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에 대한 것을 법에서 그 절차를 또 명시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계획을.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반드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동이라고 표현해요. 토지 이동. 근데 시험에 이게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토지의 이용이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 X. 이용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에 직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직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직권을 하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자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보기 오른쪽에 2번을 보세요. 또 이 마지막에 기출문제 2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에요. 이동.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이용 계획이 아니라 이동 계획이야. 이미 얘는 17회 때인가 시험에 나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지문으로 썼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X. 또 직권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승인을 얻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얼마 전에 시험에 뭐 나와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게.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는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소관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시도별이다 그럼 X.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사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부를 그 내용을 조사부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하자?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항상 정리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있어요. 항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반드시 뭐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결의서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공부를 정리하는 거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는 언제 작성을 해요? 소유자를 정리할 때 이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지문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이 지문에 얘가 들어가면 X가 됐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딱 두 가지 형태로만 시험에 나와요.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 결의서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써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대로 공부상에 옮겨 적는 겁니다. 토지대장 이런 데다가. 근데 만약에 이게 불일치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여기에 결의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다르게 공부를 정리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공부의 등록상에 뭐가 있는 거야? 오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한 것이다? 누가 잘못한 것이냐면 지적 소관청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권정정이라는 말,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었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요. 이 결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대로. 근데 지적 공부가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으면 지적 공부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거든.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무슨 자료? 복구 자료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시험에 여러분들은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이 두 가지 개념만.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직권 정정. 공부가 멸실되거나 회수됐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가 필요하는데 이 결의서도 복구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기출문제 2번 지문 틀린 거고요. 3번은 뭐냐면은요.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는데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그리고 신청이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에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승인 신청하는 거고요. 4번은 지목은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번은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에서는 1 미만일 때 1이 아니라 0.1 미만일 때 0.1이더라 이겁니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다시 해볼게요. 3번은 지번 문제고요. 4번은 지목 문제고 5번은 면적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거 다 틀린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만 알고 있으면 요 끝에 있는 지문만 알고 있으면 답은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문제 자체가. 다 나왔던 한 번씩은 등장했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쉽게 아마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지금 이해 못해요. 왜?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번을 할 것이고 지목과 면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두 개 한 거예요. 두 개. 무엇에 대한 거?
필지와 양입지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이 절차,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 이 두 개를 설명했는데 필지와 양입지보다는, 특히나 양입지보다는 이쪽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출이 한 5-6문제 나왔었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5-6개가 나왔다면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도 기출문제만 잘 보고 지문을 익숙하게 하면 추후에도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것을 용어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